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중요한 순간마다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왔다. 특히 기존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 선택은 메이저리그 경험을 가진 오스틴 보스였다. 보스는 단순한 임시 대체 선수가 아니었다. 메이저리그 통산 210경기에 출전했고 선발 등판 경험도 39경기에 달하는 투수였다. 통산 17승 20패, 평균 자책점 4.84라는 기록은 한국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었다. 삼성은 약 15만 달러, 한화 약 2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보스를 영입했다. 짧은 기간 동안 팀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이었지만 그의 경력만 놓고 보면 오히려 새로운 에이스 후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첫 등판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잠실 두산전에서 5이닝 동안 5피안타 5탈3진 2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록 패전 투수가 됐지만 강한 구위와 다양한 변화구 활용 능력은 삼성 팬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하지만 두 번째 등판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보스는 3이닝 동안 9피안타 2볼넷 1사구 1탈3진 7실점, 6자책점을 기록하며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었다. 빅리그 경험이 있는 투수라고 해서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KBO 타자들의 집중력과 빠른 적응력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은 롯데 쪽으로 기울었다. 보스는 1회 선두타자 황성빈을 기습번트로 처리하며 좋은 출발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나승엽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레이에스에게 허용한 우중간 담장 상단을 때리는 적시 3루타는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이었다. 롯데 타선은 보스의 공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희에게 몸에 맞는 공을 내준 뒤 윤동희에게 추가 적시타를 허용하며 실점은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2사 만루 상황이었다. 보스는 나름대로 위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전민재의 결정적인 한 방을 막지 못했다. 전민재는 우중간을 가르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기록했고 롯데는 1회에만 5점을 만들어냈다. 초반 5실점은 삼성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흔들리면서 불펜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보스는 1회 대량 실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완전히 무너진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2회와 3회에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변화구를 활용해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으려 했고 빠른 공과 변화구 조합으로 롯데 타선을 다시 상대하려 했다. 특히 2회에는 병살타를 만들어내며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선발 투수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완벽한 투구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 얼마나 빠르게 안정을 찾느냐이다. 보스 역시 첫 이닝의 충격 이후 조금씩 자신의 리듬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롯데 타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레이에스, 전민재, 나승엽 등 주요 타자들은 보스의 공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공격했고 조금이라도 실투가 나오면 강한 타격으로 연결했다. 특히 전민재의 활약은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중요한 순간 나온 3타점 2루타는 단순한 추가 점수가 아니라 롯데가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보스의 투구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구속보다 제구와 변화구의 완성도였다. 최고 시속 150km의 빠른 공을 던졌지만 타자가 위협을 느끼는 공과 단순히 빠른 공은 다르다. 이날 롯데 타자들은 보스의 구종 패턴을 빠르게 읽었고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놓치지 않았다. 물론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새로운 리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타자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선두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체 선수의 빠른 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보스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다음 등판은 그의 진짜 경쟁력을 확인할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보스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새로운 고민이 생길 수도 있었다. 후라도는 이미 KBO 무대에서 검증된 에이스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꾸준한 이닝 소화 능력은 삼성 선발진의 중심이었다. 반면 보스는 메이저리그 경험이라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다. 만약 한국 무대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삼성은 외국인 투수 운영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두 경기만으로 보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삼성은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 순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롯데전 패배로 삼성은 선두 자리를 내줬고 이제 상위권 경쟁에서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팀이 원하는 것은 안정감이다. 중요한 순간 흔들리지 않고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투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후라도의 복귀 소식은 삼성에게 큰 희망이다. 박진만 감독은 후라도가 부상 부위 검사 결과 90% 이상 회복됐으며 다시 몸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6주 안에 복귀 일정에 맞추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 팬들에게 후라도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흔들린 선발진을 다시 안정시키고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야구에서는 한 경기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스는 아직 한국 무대 적응 과정에 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삼성은 현재 순위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후라도는 이미 검증된 카드다. 반면 보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다. 결국 삼성의 선택은 시간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보스가 다음 등판에서 반등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강력한 구위와 다양한 변화구가 살아난다면 삼성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후라도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팀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두 투수 모두 삼성의 목표인 우승 경쟁에 필요한 존재라는 점이다. 삼성이 다시 선두 경쟁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선발 투수들의 안정적인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스의 반등, 그리고 후라도의 건강한 복귀가 앞으로 삼성 시즌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삼성의 가장 좋은 선택은 보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검증된 에이스 후라도의 빠른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야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